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포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소통, 화통, 형통의 진행을 맡은 저는 배우 최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 진행을 맡게 될 이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포를 네. 저는 집이 이제 반포인데 그래요? 시원하게 내달려서 왔습니다. 오늘 아주 공기도 좋았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김포하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엔돌핀 많이 솟는데 연희 씨는 어떠세요? 저는 촬영하면서 김포 시민분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때마다 인터뷰도 정말 잘해주시고요. 아하. 저한테 잘한다 칭찬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그렇군요. 정감 있는 곳이에요. 정감이 안 갈 수가 없겠네요. 네. 네. 최재원 씨는 김포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일단 김포하게 되면 이 김포 공항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여행을 갈 네. 때 많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김포하게 되면 왠지 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또 김포 평야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넓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김포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소통, 화통, 형통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 발휘되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네. 홍철호 의원님을 네.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오십시오. 홍철호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빨간 신발 운동화. 네, 의원님 여기 가운데 인기가 너무 와주시고요. 많으시네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피부도 좋으시고 그래요, 맞아요. 무엇보다도 인상도 좋으시고 얼굴도 이 형은 저희 연예인 형처럼 아주 작으십니다. 이런 괜히 제가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네. 자, 일단 오늘 어떻게 의원님 오게 되셨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 잘생겼다는 소리 아까 하신 거죠? 네, 충분하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면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14년 7월 30일 선거가 끝나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1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고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홍 의원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또 잘 모르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홍 의원님 어떤 분인지 영상을 또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네. 먼저 VCR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홍철호 의원님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노라니까 네.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맞다 저분 박수 네. 이제 그만 치셔야 됩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네. 박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다 저분이셨구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직접 보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영상을 봤어요. 본인의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었지 참 궁금한데요. 어떠셨어요? 본인이 또 보셨을 때는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쑥스럽습니다. 쑥스럽죠. 아무래도 그게 정답이겠죠. 네. 김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 김포 토박이신가요? 그러면 한 400년 살았습니다. 100년을 사년. 이제 한 500년 채우시려면 100년 남으셨네요. 물론 보진 못했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네. 굉장히 장난기가 참 많아 보이세요. 제가 볼 때 여유 있고 약간 유머러스한 그런 센스가 있으신 네, 것 맞아요. 같았어요. 그 어린 네. 시절에 꽤나 개구장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저를 개구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학교, 집. 네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시니까 이 자리까지 오셨겠죠. 근데 친구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요. 친구들만 인정을 안 하고요. 그렇죠. 저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네. 친구들은 그렇게 기억을 안 합니다. 원래 가장 가까운 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기 마련이죠. 네. 의원님, 그나저나 그러면은 태어나셔서부터 어떻게 사셨는지 간단하게 좀 김포에서 어떤 추억과 향수가 있으신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이제 저에게는 거의 다 이제 어머님, 아버님 같으신 분들이 네. 많으신데요.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김포는 참 서울과 가까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윤택한 분들이 많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 평야지대이면서도 네. 또 천수답이 많고 네. 또 실질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참 어렵게들 사셨고요. 제 기억으로는 참 촌스럽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 시내버스가 우리 김포에 연장 운행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참 늦은 거죠. 생각하자면.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네.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포는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농촌이었죠.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이제 갑자기 닭하고 친해지셨습니다. 닭과 친해지시면서 엄청난 사업 수단을 발휘를 하시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궁금해요. 닭하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 제 IQ가 거의 닭 비슷합니다. 야! 겸손. 축산 중에서도 이제 닭이 가장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축종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닭을 시작한 것이 닭이 좋아지고 네. 또 닭이 좋아지다 보니까 평생이래봐야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닭 가지고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업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음. 사업을 하시면서 우여곡절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들었었던 적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힘들었겠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겪으셨겠지만 이제 저도 IMF를 아주 혹독하게 겪었고요. 네. 저희 회사에 이제 그때 빚이 한 30억 정도 있었는데요. 와. 한 달에 이자를 3천만 원 내던 것을 IMF가 되면서 7천만 원씩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회사 살림이 아주 어려웠죠.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련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조류 독감이 이제 조류 독감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닭 매출이 급감을 하고 뭐 30% 정도만 소비가 됐으니까 70%가 나머지는 이제 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이고. 많은 동종 우리 업계 기업들이 이제 파산을 그 당시에 또 많이 했고요. 네. 오히려 IMF 때보다 조류 독감 때 더 많이 기업들이 파산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아주 좋은 회사인 줄 알고 거래를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를 어허.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손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시련 세 번 큰 시련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오히려 단단해진 네. 야무져진 그런 그렇죠. 계기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네. 해서 전 뭐 굳이 네. 시련 고생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참 뭐 좋았다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희열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큰 쾌감을 느꼈던 순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희열을 언제 느꼈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면 참 막막한 질문인데요. 뭐냐면 그냥 매 순간이 선택하는 거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오니까 받아들여 주시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큰 시련 뒤에 오는 그런 그 기쁨도 물론 중요한 거이지만은 이웃 간에 일상에서 저는 소소한 예. 즐거움을 또 캐치하시고요. 그저 뭐 저녁 나절에 네. 석양에 친구들 아하. 가까운 분들하고 소주 한잔 하고 네. 그저 대화가 서로 정감 있는 대화가 오고 가고 네네. 그럴 때 저는 뭐 희열을 느꼈지 그저 돈을 뭐 많이 벌었다 네네. 어떤 때 성공을 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담담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수 또 마음껏 쳐주셔도 되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소한 사소한 거에서 일상에서 또 즐거움을 만끽하시고 느끼실 수 있으신 분이 어쩌다 그러면 정계로 가게 되셨는지
그쪽으로 또 뜻을 갖다가 옮기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이제 프로 비즈니스맨입니다. 사업 영역에서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또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프로 정치 쪽으로 온 거죠. 국회의원이 이제 가장 프로의 세계니까요. 그렇죠. 정치 네. 쪽에서는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우리가 사회자님 골프 하세요? 네, 집사람이 선수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하고 그러시죠? 있습니다. 예. 제가 잊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거죠. 골프에서도 네. 가장 그 프로가 되려면 힘을 빼야 프로가 된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프로 정치에 계시는 분들이 네.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힘을 안 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골프는 몸에 힘을 빼는 거고 정치는 목에 힘을 빼야 프로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정치로 들어오게 된 그 계기는 근본적인 계기는 뭐 정치 상황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정치 또 정치인 바라보면서 프로들이 너무 없다. 네. 제가 사업하면서 프로 생활을 했는데 정치 쪽에 가서도 제가 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했고요. 네. 그 속에서 이제 한 제가 번에 박수가 네네네. 나옵니다. 아마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이 TV를 통해서 보시면서도 네. 아마 공감하는 얘기거든요. 저쪽에서 누가 박수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앙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제가 경제인이 드뭅니다. 특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네. 야당에는 이제 원혜영 의원이라고 한 분 계시고요. 네. 우리 여당에 이제 제가 한 사람 있는데요. 우리 경제를 정치에 어떻게든지 접목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희망 사다리라는 용어를 많이들 쓰십니다. 그런데 꼭 공부에 좋은 공부, 좋은 대학 이런 걸 많이 하신 분만이 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계속 성공이라고 매진. 얘기하기 좀 예. 그렇고 네. 뭔가를 얻어낸 사람들이 설사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스펙이 좀 모자라더라도 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봐야 보시겠다.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 소명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돼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한다면 저는 우리 젊은이들 특히 네.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끈 또 네. 꿈을 저로 인해서 좌절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악착같이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실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정치로 들어온 두 가지 목표입니다. 네. 막연한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네. 어떤 인생의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롤 모델로도 열심히 또 뛰고 있다는 멋진 네. 모습을 또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네. 성공한 CEO에서 이제 국회로 들어가게 된 홍철호 의원님의 일상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김포의 희망이자 자랑인 홍철호 의원. 오늘 하루 그를 따라다니며 사람 홍철호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부터 홍철호 의원의 하루가 시작된다. 직원들과 활기찬 인사로 일과를 시작하는 홍철호 의원.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오늘의 할 일을 점검하기. 바쁘게 살아가는 만큼 꼼꼼하게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다리도 좀 다치시게 됐고 그랬는데 이제 의원님 모시는 사람 입장으로서 본인의 건강을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기업가 출신이시다 보니까요.
뭐 저희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먹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의원님 좋아하시는 게 맨날 설렁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맨날 설렁탕만 먹고 있는데 이제 좀 맛있는 것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철호 의원이 설렁탕만큼 좋아한다는 감자탕.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반갑게 인사도 하고 덕담도 나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한 끼 식사 자리이지만 진정한 주민의 한 사람이 되어 주민들과 함께할 때 참다운 모습이 나온다. 주민들과 식사를 마치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의원. 도착한 곳은 김포시에 관련된 주요 행사가 있는 자리. 이곳에서도 짧은 소감과 감사하는 마음 또한 잊지 않는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숨돌릴 틈도 없이 어디론가 이동하는 홍철호 의원. 이동 중에도 실수 없이 전화로 업무를 본다. 이동 중에 통화를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행사 중에는 전화가 어려우니까 이동할 때 이제 전화 와 있는 것들, 또 내가 필요한 전화, 이동 시간을 이용해서 그때는 이제 주로 전화 거는 시간입니다. 그날 늦은 오후 다시 찾은 시민들과의 대화의 자리. 내년도까지 16대가 더 들어와서 14대가 더 들어와서 우리 김포는 2층 버스가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시민들과의 친근한 자리를 이어갔다. 타고 2층 버스가 다니는 동네다. 기나긴 이동에서 도착한 곳은 과연 어딜까? 다름 아닌 의원 사무실. 많은 일정으로 지칠만도 할 텐데 의원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업무 보는데 여념이 없다. 꼼꼼히 살피는 모습에서는 전혀 지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이 오히려 그의 단단한 모습이 믿음을 갖게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김포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의원.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를 꿈꾸는 의원. 그의 다부진 다짐이 김포의 내일을 만든다. 보통 이제 국회의원님 하게 되면 이제 거리감을 좀 느끼게 마련인데 그렇죠. 굉장히 친근감이 그러니까요.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이거 참? 네네네. 직원분들하고도 굉장히 좀 이렇게 친해 보이시는 느낌이 네. 보이시는데요. 저희 사무실 직원이 한 10분이 좀 넘는데요. 한 네. 15분 정도 되는데요. 이상하게 그분들은 저를 우습게 봅니다. 그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제가 국회에 가서는 저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네. 우리 사무실 직원들만 저를 우습게 봅니다. 제가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요. 남자 직원분이 설렁탕 말고 다른 거 사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허. 제가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 이 말을 할 정도면 정말 티나다는 거거든요. 어. 직원들과 허물없이 이렇게 지내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초기에는 이제 서로 간에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업에 있을 때는 뭐 워낙 오래 기간 이제 같이 직원들하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생소한 분야에 오다 보니까 우선 우리 팀끼리 마음이 맞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네. 좀 가깝게 스킨십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요즘에는 그럴 시간이 전혀 뭐 없어가지고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같이 밥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네. 직원분들에게 특별하게 뭐 소통을 위해서 신경 쓰시는 부분 같은 게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또 제가 생각하는 거, 이것은 저와 같이 일하는 우리 식구들은 저와 똑같은 수준의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하듯이 저희 사무실에 보면 아예 칠판이 있습니다. 네. 그 칠판을 가지고 저는 많은 그
대화를 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직원들이 또 저에게 브리핑도 하고 네. 그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뭐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잘 하시니까 주민들과도 소통이 잘 이루어질 듯합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소통의 날이라고 아주 정해가지고요. 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이제 네. 제 방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00분 정도가 저하고 이제 오셔서 이런저런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저에게 지역 민원과 관련된 네. 걱정거리들을 저에게 또 와서 풀어주기를 또 소망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 번호는 뭐 아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못 받으면 나중에라도 다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걸 지금 계속 쭉 해오고 계시는 건가요?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 그게 말이 쉽지가 않을 그러니까요. 텐데요. 여기서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황당한 민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황당한 건 아니고요. 여기 네. 함은순 회장님 오셨어요? 함은순 화성에? 예, 저기. 오셨네요. 오셨어요. 저기. 예, 저번에 예. 저기 오셨는데요. 네. 이제 황당한 건 절대 아니고요.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대법관 같이 그렇게 좀 유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법률적 해석도 저에게 오셔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하. 생활 민원이 참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화성 지역에 모내기를 막 하셨는데 그 군사 접경, 지역이거든요. 예, 예. 거기가 그래서 간문을 이제 군인들이 통제를 합니다. 열었다 닫았다 네. 하는데 그 문을 안 열어줘 가지고 모내기를 막 끝내는데 논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네. 벼가 뜨게 생기셨대요. 그래서 밤에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국회의원께 아하. 그래서 제가 바로 네. 그 관할하는 부대 대대장과 함께 조치를 요구해서 그런 민원도 제가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요. 참 네. 다양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아까 처음에도 누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빨간 운동화, 빨간 운동화. 빨간 운동화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신으십니까, 의원님? 지역에서는 늘 신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예 거의 늘. 예. 지역에서 이제 아예 예. 저를 이제 빨간 운동화, 네. 뭐 빨간 운동화 국회의원, 뭐 빨간 운동화 홍철호 뭐 이렇게 빨간색 운동화가 몇 켤레나 있으십니까? 하나? 늘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로 집중적으로 신고 떨어지면 또 사고 그러시는 편이십니까? 아니요, 제가 선물을 참 많이 받는데요. 네. 주변에서 이제 많이들 사주셔가지고 봤는데 예. 지금까지 바꾸시는 것이 5번, 6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들이 그냥 뭐 기념으로도 생각하시고 네. 또 친한 분들이 그렇죠. 홍 의원 그거 예. 나하고 좀 바꿔 신자. 근데 대개의 경우엔 제 건 새 거고 그분들 거는 좀 그러세요? 바꾸면 미치는 경우가 생기는 그래서 거군요. 한 5번 정도 네. 제 운동화는 이제 다른 분들이 신고 계시고요. 저는 늘 이제 한 켤레 있습니다. 그럼 늘 언제나 이 빨간 운동화를 신고 생활을 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네. 의원님에게는 또 처음에 선거 유사하실 때도 빨간 운동화를 그때 착용하셨었고 남다른 어떤 의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빨간색이라는 게 이제 정열적이고요. 네. 또 제가 또 홍씨 아닙니까 또. 홍시.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거기도 결부가 되고요. 이제 저는 제가 되리라고 사실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막상 당선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선거 때보다 더 심리적 중압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제가 사실 지금 한 3kg가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빨간 운동화 신던 거니까 네. 또 그냥 그거 신는 것으로 제 초심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이렇게 하고 배지를 이제 제가 안 달거든요. 그러고 이제 보니까는 예. 이게 이제 그 지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 정치인은 힘을 빼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일환이죠. 네. 힘 빼는 방법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장님들도 물론 계시고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아들 같고 네. 또 저보다 이제 동생분들은 형 같고 네. 오빠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장을 반듯하게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네. 더 가깝게 살갑게 아하. 이렇게 편안하게 저에게 다가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뭐 소통도 잘 되고요. 일거양득이 아니라 한 일거삼득 정도 됩니다. 또 아. 평코요 이게. 네. 지금 국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몇 분이 지금 빨간 운동화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네. 이게 그 아마 그 국회의원들 그이 그 특권을 내려놓는 거에 일종의 자그마한 바람이 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멋진 힘빼기 바이러스가 좀 전파가 되고 있군요. 좋은 표현이십니다. 예, 예. 그러면 연달아서 금배지 안 달고 다니는 것도 조금 유행화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요, 꼭 다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권위 의식이 꼭 있으신 건 아닌데요. 네. 처음엔 저도 국회 가서 꽤 많이 의사당 안에선 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요. 네. 국회 들어갈 때마다 제지를 합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죠. 한동안 달고 다녔고요. 이제는 거의 다들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알아보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보니까요 지역을 참 많이 돌아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유독 애착이 가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가 있을까요? 김포는 이제 구도심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옥외읍면이라고 해서 우리 아주 전통적인 우리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신도시는 우리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또 도시 인프라도 잘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구도심하고 농촌 문제들이 지금 환경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두 곳을 제가 애착을 가지고 네.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여기저기 곳곳을 다니시다 보면은 의원님이야 이제 토박이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렬로 다니시는데 같이 다니시는 이제 수회원 또 이제 비서분들이라고 할까요? 네. 이분들은 조금 좀 피곤하다. 너무 다니시는구나. 이런 민원 아닌 민원이 약간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엄살일 겁니다. 네? 엄살일 겁니다. 엄살이다.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아니요, 그 정도 아닌데.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그분들도 즐거워서 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저하고 하는 분들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스케줄을 저보다 더 많이 잡으려고 하고, 저는 오히려 좀 살살하자 그러는데 아마 저를 좋게 표현하려고 엄살을 좀 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네. 잠깐 들었는데요. 스태프분 한 분이 네. 우리 의원님을 쫓아다니셨대요. 하루 정도. 근데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바쁘셔서. 저희 방송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조차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스케줄을 소화하는 양이 많으십니까? 매일매일? 워낙 지금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국회의원이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인데요. 시골 마을에 그 국회의원이 탄 차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네. 경찰이 이제 갔답니다. 갔더니 네. 벌써 그 동네 아저씨가 국회의원을 장례를 지냈더래요. 장례를요? 땅에다 벌써 삽으로 묻었더래요. 네네. 그래서 이 교통 아저씨가 보니까 네. 아니 사고의 정도로 봐서는 그 정도 사망 아닌데. 사고는 아닐 것 같은데 왜? 국회의원이 어떻게
사망했느냐? 네. 확인했느냐? 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국회의원이 내가 차에서 끌어냈더니 네. 나 안 죽었다 그러더랍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국회의원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죽은 걸로 보고 묻었다고. 뭐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또 공감이 또 되셔가지고 또 이렇게 박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좀 신뢰가 희화화되고 이제 네. 조롱거리가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전 좋은 네.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음흠.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서는 코미디의 대상이 좀 돼야 되고요. 그렇죠. 또 국회의원은 뭐 네네. 더더욱이나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상을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꽤 부지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말도 사실은 더 바쁘고요. 네. 주말은 뭐 지역에서 그래서 보통 국회의원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가는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천불이라 그러거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천불. 다 절에도 가고 그렇죠. 성당도 가고 교회도 네네. 가고 그럴 정도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부지런하게 일을 사실 하긴 하는데 시민들 국민들 눈높이에는 우선 떠오르시는 것들이 이제 싸운다. 네. 또 성과물이 없다. 네.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연희 씨,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참 마음 놓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끔 의원님들 만나 보면은 저희 일반 시민들하고 딴 생각, 딴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괴리감 느끼는 어떤 또 생각이 또 주파수도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저희 홍 의원님만큼은 정확하게 지금 저희하고 아마 눈높이를 맞추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안이 되고 또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바로 행운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주제넘게 또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포 시민분들께서 의원님께 궁금한 점이 참 많다고 해요. 그러시겠죠. 네네. 자, 의원님은 김포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 뭐 행사다 보니까 아직까지 빨간 운동화 신고 계시는데 참 멋집니다. 저희도 그 약속 지키실 거죠? 의원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강 평화로가 된다고 그러는데 광역철도망 구축은 한강 철책 제거 작업을 이게 언제쯤 언제쯤? 언제부터 시행을 되는 건지.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했고. 저기 홍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홍 의원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질문 드립니다. 네 여기저기서 난리가 아니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옆에 희망 틀이라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어떠한 점이 의원님께 궁금한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 현장에도 많은 김포 시민분들이 오셨는데 네. 의원님께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네, 그럼 저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의원님 간식으로는 어떤 과자를 즐겨 드시나요? 뭐 이런 약간 것도 있고요.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철도망 구축 과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어떤 분이 들어오시면서 예, 저쪽에 계시는군요. 네. 광역 철도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과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철도 사업이 2017년까지 준공을 해서 2018년서부터 이제 본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도시철도가 우리 김포의 모든 교통수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인천으로 가는 수단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또 서울 강남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도 함께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철도와 X형으로 교차하는 철도망을 갖다가 제가 이제 광역교통망이라고 도시철도 안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포 그리고 일산 킨텍스역으로 연결하는 것을 이제 광역교통망의 한 축입니다.
네. 네. 이것은 이제 우리 김포의 미래 교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지금 인천광역시장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인천광역시장님께서 7억 2천만 원을 용역비를 투입해서 그 노선을 포함한 도시철도 용역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10월 중에 곧 10월이 이제 옵니다만은 10월 중에 우리 김포에서 공청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공식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또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는 결과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철도가 그 노선은 왜 필요한 노선이냐면요. 이제 그 노선을 이용하시면은 KTX를 타실 수가 있고요. 또 서울역까지 가는 인천공항에서부터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직행 그 지하철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선은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우리 김포서부터 일산까지 킨텍스까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킨텍스에서부터 강남까지 대심도 철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착공을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일산에서부터 강남까지 25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GTX라고 하는데요.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철도망은 완벽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김포의 절대절명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 광역 철도망이 구축만 된다면은 또 김포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럼 또 다음 질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질문은 바로 그럼 거수를 한번 받아서 저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2층 버스 도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아직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버스가 들어오기. 2층 버스 도입. 네. 고맙습니다. 2층 버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김포의 브랜드를 만드는 일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 두 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2층 버스, 또 하나는 한강 철책 제거 후에 우리 고수부지를 잠실과 같은 시민들의 여유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시민공원을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2층 버스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만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한 대가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경기도지사하고 도지사께서 이제 우리 김포에 오셔서 3시간 동안 우리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가셨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제 9월 4일경에 이제 국내에 도착을 하게 되면 9월 중에 시험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사님하고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왜 김포에서 해야 되냐면요. 이것이 이제 아마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에 홍보가 저절로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수원서 하는 거냐 김포에서 하는 거냐는 의미가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시험 운행을 김포에서 하게 될 거고요. 이미 6대는 이번에 1차분 9대가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6대가 우리 김포에 운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3대는 남양주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할 예정으로 돼 있고 도지사는 이미 승인을 하셔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우리 함께 10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이내에 16대가 우리가 이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3년 이내에 우리 2층 버스를 40대에서 50대까지 확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이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도농복합도시인 김포가 그 6천여 개가 넘는 공장들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요. 이 공장들을 한꺼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없고 또한 한꺼번에 문을 닫게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어서 김포시가 앞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환경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의원님께서 그 대안점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주물, 네. 주철, 주강, 알미늄 이 공장들이 이제 약 한 73개소 정도가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용해하는 과정에서 공해를 만들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공해 발생 원점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참 난망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지금 이 문제 해결에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가을에 되면 이미 이제 예산 반영은 돼 있고요. 이번 가을에 긴급 우리가 119 네. 센터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환경 SOS 네. 팀을 이제 해서 팀장급, 사무관급 팀장과 또 6명 정도의 이제 그 직원을 새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시작은 그 팀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 많은 부분이 해결되리라고 보는데요. 개선이 좀 되겠군요. 왜냐하면 이 네. 제도는요, 우리가 처음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고 다른 유사한 시에서 네. 시군에서 이미 정착돼 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이제 되어 있는. 우리도 이제 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천적으로 기업을 하시면서 공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김포가 발전해오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지금 난개발로 인해서 뭐 아마 5개 읍면에 농로가 들어가 있는 곳들은 아마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전부 공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와 긴밀하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그 네.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토부하고 근본적으로 공단을 만드는 것은 지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시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서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포에 좋은 강, 한강이 또 저희가 옆에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저희도 뭐 군사적 그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 정작 우리 저희 시민들이 한강을 제대로 잘 어떻게 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한강 철책 제거 언제쯤 되는지 한번. 네, 한강 철책 제거는 우리 한강 신도시의 미래를 일정 부분 한강 개발로 아마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내에 최초로 지역 사업과 관련돼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현재 상황은 운양동에서 일산대교까지를 4.5km를 군에서 개방은 해주겠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은 해주겠다 하는 선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개방에 합의를 해주면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 문제에 대한 재론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 개방을 이룰 때까지는 제가 그 제안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제 생각은 어쨌든 초지일관 내년까지는 방법을 확정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의원님과의 저희 질문 시간을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는 의원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철호 의원님, 오늘 이렇게 김포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는지요? 저야 좋죠 뭐. 네. 이렇게 뵈면 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뵙고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끝으로 뭐 짤막하게라도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지요? 시민 여러분께. 늘 힘내시고요. 그리고 또 가을이 곧 다가옵니다. 네. 이제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전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함께 아울러 끌고 가는 것이요 이상적인 지역 발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포를 정말 부자로 만들겠다는 우리 홍철호 의원님과 함께 해본 토크 콘서트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네. 함께 해주신 우리 홍 의원님과 그리고 또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저희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발전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연기 의원님에 있어서 김포의 발전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 시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VOD 우리 동네 사랑방.